안녕하세요. 오종혁 고선입니다. 자, 오늘은 고전소설 김만중의 구운몽을 공부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고요. 올해 수능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2월 2학년 9월 모의고사에 나왔네요. 그렇지만 김만중의 구운몽이 워낙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온다 해도 어느 부분이 나올지 모르고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수능이 나올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구운몽이라는 건 제목 자체가 9구자입니다. 9명의 인물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팔선녀와 성진을 합쳐서 이제 9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구루문자는 인생무상, 허무감을 느낀다라는 주제의식이 담겨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등장인물과 주제가 지금 함축되어 있어요. 제목 자체. 그리고 몽은 이 소설의 형식이 나왔죠. 꿈같은 인생. 즉, 몽자료 소설. 그죠? 몽자료 소설의 그 형식도 나왔지만 꿈같은 인생이라는 것까지 덧없는 인생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제목이니까 중시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진과 이제 여덟 선녀가 이제 주된 내용이 된대요. 인물 중에 성진은 육감대사 뛰어난 제자 30여 명 중 1인입니다. 그래서 스승이 심부름으로 이제 동정호 용왕에게 갔다가 음주를 합니다. 그래서 귀로에 돌아오는 길에 팔선녀와 희롱한 죄로 스승의 노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계에 양소유로 환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팔선녀와 짝을 맺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결국 뭐다 이 주제에 인생 무상을 깨닫고 득도하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전체적으로요. 그리고 팔선녀는요 위부인의 시녀들입니다. 그래서 부인의 명을 받아서 육간다세가 이제 안보를 전하러 갔다가 성진과 이제 딱 마주친 거죠. 그래서 문답을 나눈 뒤 그 죄로 인간계로 내쳐지는 그러한 인물이고요. 또 선계에서의 이름은 전하진 않지만 인간계에서는 정경패, 난양공주, 또 진채봉, 개서몰, 가추는, 적경호, 심효연, 백릉파 이렇게 환생해가지고 총 2처, 6첩이 됩니다. 그래서 8명의 인물까지 정리를 하시고요.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략입니다. 전략. 앞부분의 줄거리인데요. 불도 수행자 성진은 주인공입니다. 팔선녀를 희롱한 죄로, 그죠? 희롱했다는 것은 놀고, 농락하고, 장난한 죄로 육관 대사에 의해, 그죠? 연화봉에 쫓겨나서, 연화봉에서 이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꿈속으로 이제 가는 거죠. 연화봉에서 어디로 가요? 꿈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임몽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양소유로 환생한다. 윤회사상이 나타났죠. 자, 양생이 과거가 닥쳤지만 과거에는 마음이 없어요. 또 수일 후에 또 두련사를 찾아보니 이 두련사는 이제 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양소유의 모친인 류씨가 있거든요. 이 류씨의 외사촌으로서요. 황성 자청관의 그 여자 도인입니다. 여자입니다, 여자. 그리고 아들의 배필감을 구해달라는 류씨의 그 편지글의 부탁을 받고요. 양소유를 이제 정경패와 만나도록 주선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련사는 여자이고 또 사람 이런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찾아보니 두련사가 말하재, 그죠? 말하니까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한 처자가 있으니 제모를 의논하면 제주와 용모를 합한 말이 제모예요. 분명 양소유라는 얘기, 양생, 양랑, 맞죠? 짝이로되 배필이라는 얘기죠. 다만 가문이 높아요. 우리 고전서에 가문 나오면은 집안입니다. 집안, 문벌, 문중, 사회적 지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후의 벼슬을 6대에 걸쳤다는 거예요. 공후, 공작과 후작. 그러니까 지금 높은 벼슬을 이 장장 6대에 걸쳐 지냈고 대대로 정승을 한 집안이라고 하면서 배필의 어떤 가문에 대해서 내력을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양랑이 우리 그 양생이 만일 신방이라는 건요, 여러분, 과거에 새로 급제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써붙여 발표하는 방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합격자 발표할 때처럼 그 명단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급제, 패스하는 거죠. 합격을 하면 이 혼사를 의논할 것이려니와 그전에는 부질없이 쓸데없이 구태여 노신, 늙은 이 몸, 즉, 두련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주 찾아와 보지 말고 과거에만 전력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나온 말하기 방식은 뭡니까? 결국 가정을 한 겁니다. 가정. 만약에 과거에 급제하고 나서 혼사에 대해서 논의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래서 과거에 힘써야 된다는 이유를 우리 그 두련사가 아주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양생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대체 어떤 집 여자입니까? 궁금하겠죠, 그렇죠? 두련사가 말하기를
춘명문 안에 있다. 춘명문은 이제 당시 당나라 장안 동편에 있었던 세 개의 문 중 가운데 문입니다. 가운데 문. 그러니까 이제 예, 중심지가 되겠네요. 정사도 집이니 정사도. 그러니까 이제 이 정사도의 딸이네요. 그렇죠? 붉은 칠을 했대요. 문이. 그리고 길에 닿아 있고 위에 계극. 계극이라는 것은 이제 비단으로 싼 나무 창인데요. 의장용 창입니다. 이것을 배설한 집이다. 배설이라는 것은 벌려놨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어떻습니까? 집안이 굉장히 권위가 있고 높은 그런 벼슬을 하는 집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그래서 가문이 높은 재상의 집을 묘사한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양생이 심중에, 그러니까 마음속에 의중에 서머리. 자, 서머리는요, 개서머리라는 기생입니다. 원래 천진의 기년이지만 양소위의 시문에 이제 반해서 정분을 나누게 됩니다. 사실 이 개서머리도 원래는 양반집 딸이었습니다만 어차어차해서 결국 기생으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뒷날 양소유 6첩의 한 명이 되는 겁니다. 첩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말하던 여자 정경패. 서머리와 이제 정경패는 친한 사이거든요. 정경패, 즉 정사도의 외동딸이 이제 정경패입니다. 그래서 이 16살이에요. 16살. 양소유의 제1부인이 되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떻습니까? 성진이랑 가장 가까운 인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죠? 본초 첫 번째니까. 자, 줄 알고 가만히 생각하되 어떤 여자이길래 도대체 두서울, 두서울이라고 하면 장안과 낙양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듯 이름을 얻었는가, 그죠? 네. 양생은 정소조가 명성이 높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양생이 두련사에서 제모가 뛰어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여자임을 깨달았으며 어떤 여자에게 이렇게 두 서울사에서 이렇듯 명성을 얻었느냐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양생은 이미 정소조의 높은 명망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고 묻기를 정씨 여자를 사부께서 사부는 누굽니까? 스승이지만 여기서는 두련사가 되겠죠. 일찍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련사가 말하기를 자, 사부도 나오고 노신도 나오고 이런 같은 사람이 이렇게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자, 어찌 보지 못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정소조는 하늘 사람이다. 어찌 언어로 말할 수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하면요, 최부인이 정서조의 어머니입니다. 아기를 낳던 날 정신이 흐릿할 때 보니까 선녀가 명주안개를 쥐고 방 안으로 들어오자 벼랑간 이 정서조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경패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그렇죠? 하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걸 봐서 양생이 말하기를 소자라고 하는 것은요, 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 스승과 제자의 관계거든요. 사랑스럽게 부르는 애칭이죠, 애칭. 조카입니다. 사실은 이 소자입니다만 다른 책에 보면요, 소질로 나옵니다. 소질, 즉 뭡니까? 사촌이라는 거죠. 사촌, 그렇죠? 그러니까 조카라고 하는 건데요. 양생이 이 소질로 나오는 거를 봐서 두련사의 조카가 되는 것이 뭐다? 양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척이에요. 먼 친척. 감히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 과거는 소자의 주머니 가운데 있다. 소자. 그러니까 주머니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누워서 떡 먹기 있죠. 식은 죽 먹기, 땅 짚고 헤엄치기, 뭐 어떤 일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지금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에는 굉장히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이 성진이가. 다만 평생 바라는 바가 있는데 그 처자의 얼굴 못 보면 나 결혼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부는 자비를 베풀어서 소자로 하여금 한번 제발 보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생은 정소조와 만나기 위해서 과거 시험을 피하고자 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과거는 정말 자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양생이 정소조와의 혼인을 위한 과거 시험에 대한 어떤 자신감, 이게 있는 거죠. 또 인물 자신이 원하는 바를 직접 드러내는 말하기, 간접이 아닙니다. 직접 드러내는 말하기 방식이고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썼어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말하기를 썼죠. 그래서 말하기 방식이 이 소설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련사가 크게 웃고 말하기를 재상과 처자를 어찌 서로 볼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윤리의식, 금기죠, 금기. 그래서 양생이 노신의 말이 믿음직하지 않은가 의심하느냐라고 하면서 약간 그 불만을 표하는 거네요. 양생이 말하기를 소자가 어찌 감히 의심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어떤 그 소견이 있는 거죠. 자기만의 견해가 있는 거예요. 다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부의 눈이 어찌, 자, 이 페이지를 보시죠.
어찌 소자와 각개 싸웁니까? 하면서 반박을 하는 말하기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생이. 그리고 두련사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봉황과 기린은 사람마다 상서롭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좋은 줄 안다. 청천백일, 즉 하늘이 맑게 갠 이 대낮 같은 것도 사람마다 그 청명함을 맑고 밝음을 우러러 보지 않니. 그러니까 만약 눈 없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찌 자도가 고운 줄 알겠냐. 자도라는 건요, 춘추시대 정나라 때 아주 잘생긴 꽃미남입니다, 여러분. 대명사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은 다 똑같다. 이쁘고 잘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아준다라는 이야기로 이 두련사의 말하기 방식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양생이 오히려 기분이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돌아왔다가 이튿날 다시 일찍 자천관, 그렇죠? 두련사가 있는 이 자천관으로 갑니다. 그래서 두련사가 그 모습을 보고 웃고 말하기를 양랑 일찍오니 분명 까닭이 있구나라고 이제 짐작을 한 거죠. 그랬더니 양랑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소주를 못 보고서는 소자 끝내 의심이 있으니 사부는 우리 모친이 정성을 다해 부탁한 것을 생각해서 계교를 베풀어죠. 우리 고전서에 보면 어떻습니까? 계교란 말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꼭 알아야 될 단어고요. 계략, 계책, 묘책, 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계략의 내용이 뭔지 정확히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베풀어 무슨 술 써서라도 잠깐 얼굴을 좀 보게 해주세요 라는 양생의 간절한 부탁과 소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전략이고, 중작은 이제 점프되면서 다른 내용으로 이제 장면이 전환되는데 한번 보시죠. 전노파, 새로운 인물이 나왔어요. 전노파. 과연 이 전노파는 뭐냐? 이 노파는 이제 할머니 정도 나이 된 사람인데 우선 신녀입니다. 다시 뒤에 읽어보시면 교자를 타려 하다가 교자 가마입니다. 사람들이 들어서 태우는 가마예요. 문득 들으니 삼청전 동쪽 정당 앞에서 검은 고 소리가 나는데 매우 맑았다. 이에 방황하며 차마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무 그 아름다운 소리에 매료돼서 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그 소리가 더욱 묘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이제 검은 고 소리 악기를 지금 연주를 했는데요. 이게 음률이 상당히 어떻습니까? 뛰어나다고 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노파라는 인물이 어떻다? 매료돼서 지금 갈등을 벌이는 겁니다. 누군가하고 두련사에게 말했어요. 이제 전노파가 네, 이것은 전노파예요. 부인을 모시는데 부인이라는 건요 최씨입니다. 최씨 우리 정소조의 어머니예요. 유명하고 잘 타는 검은고를 많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 자체가 음악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사람인데 그 옆에 있다 보니까 시녀도 어때요? 덩달아 많이 듣게 되는 거겠죠. 이 곡조는 듣지 못하였는데 대관절 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노래를 연주합니까? 라고 궁금해하는 거죠. 두련사가 대답하되 수일 전에 초나라 땅에서 나이 젊은 여관이, 자 사실 이 젊은 여관은 여자를 얘기하지만 양생입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변장을 한 양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볼 때 이 계책의 의미는 바로 여자로서 변복을 해서 접근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떻습니까? 고전 소설의 대부분 남장을 하잖아요. 여자가 남장을 하면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시험에도 많이 출제됐고요. 홍계월전이라든가 이런 많은 작품 중에 여자 남장, 그렇죠? 여자가 남장을 해서 어떤 현실의 어떤 시련을 이겨내고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이런 식이었는데 우선은 특이하게도 남자가 여장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출제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런 특이한 점이 있어서 자 항상 남장한 여자인데 우선은 여장한 남자가 나왔다. 이런 거 이런 면에서 아마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소견을 밝혀봅니다. 자 서울 구경차 이곳에 와서 머물며 이따금 검은고를 타되 이 곡조가 이 노래를 알지 못하겠다. 어떤 노래인지. 그래서 그대 전노파죠. 칭찬하니 과연 잘 타는 솜씨로다. 근데 이제 두련사가 사실은 이 계책을 하는 그 연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다 알고 있으면서 이 전노파에게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의 어떤 계책이 먹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전노파가 말하기를 우리 부인이 들으시면 자 그렇죠. 이 사람이 알아야 되니까 부르실 법하니 두련사는 저 사람 누구예요? 양생이죠. 젊은 여관 여기 아직은 양생이라는 말은 안 나왔습니다만 뒤에 보면 나오니까 먼저 얘기한 겁니다. 머물러 두소서 제3 당부하고 가더라. 제3 3번 당부한 걸로 봐서 뭡니까? 우리 한자성어 연결하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만 물론 이 단어도 출제됐습니다. 모의고사에 신신당부라는 한자성어가 떠오릅니다.
그쵸? 두련사가 전노파를 보내고 양생에게 이 말을 전하고 좋은 소식이 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니, 그쵸? 학소고대라는 단어가 또 떠오르네요. 그쵸? 한자성어도 여러분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정리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신신당부해서 학소고대한다. 그쵸? 상대방이 신신당부해서 어떻습니까? 양생에게 이 말을 전하고 좋은 소식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이러한 어떤 태도,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음날 정사도집에 작은 교자와 시비는 이제 계직종입니다. 시녀예요, 시녀. 그죠? 여기 나온 전노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보내 검은 고 타는 여자를 청하였다. 이 검은 고 타는 여자는 누굽니까? 우리 양생입니다, 양생. 그쵸? 검은 고 타는 여자는 양생이죠. 자, 두련사는 부인이 전노파의 이야기를 듣고 양생을 불러주기를 이제 학소고대하는 거고요. 부인은 교자를 보내 검은 고 타는 여자를 집으로 불러들이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양생이 여사도의 복장으로 이제 근거가 나왔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근거가 반드시 나오니까요. 확인하시면 됩니다. 검은 고를 안고 나서니 마고선자, 마고선자는 마고 신선입니다. 사자연은 당나라의 여자 신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선들이 나오는 거 봐서 도교 사상, 우리 그 전체적으로는 유교 사상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불교 사상입니다만 유교 사상과 도교 사상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신선이 나오고 또 충효, 그렇죠? 이런 점에서 또 불교 전체적인 주제죠. 유불선이 나온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양생 여사도의 복장으로 정사도 집에 들어간 속임수 장면이고요. 독자에게 긴장감을 유발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변장을 해서 두련사의 계책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양생이 교자에 올라 정사도 집에 가니 부인이 당상에 앉았다. 그죠? 대청 위에 앉아 있으니 엄숙한 태도나 위풍, 당당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매우 단엄하더라. 단정하고 굉장히 엄숙하더라. 양생이 검은 고를 놓고 당 아래에 머리를 숙이자 부인이 당상으로 올라오라 하여 자리를 주고 말하되, 어제 우리 집안 시비가, 여기서 전노파가 이제 시비라는 걸 알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입니다. 어제 집안 시비라는 걸로 볼 때 이 전노파는 어떻습니까? 시비가 전노파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천관에 갔다가 신선의 풍류를 듣고 왔다 말하기에 한번 보고자 했더니 이제 도사는 양생을 말한 겁니다. 직접 맑은 이 행동 거지를 보니 어떻습니까? 도니언이 조금 더 의심하실 수 없이 돌아봄이 없게 아주 더러운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도다. 그만큼 칭찬하는 겁니다. 지금 인물에 대해서 그만큼 맑고 인상이 좋다라는 말을 이렇게 한 겁니다. 양생이 자리를 피하여 대답하되, 빈도, 자기를 낮춘 겁니다. 자기를 낮춘 겁니다. 승려는 아닙니다만 승려일 경우에 빈승 소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기서는 선도기 때문에 빈도라고 얘기한 겁니다. 겸손한 말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양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본래 오초는 오나라 초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입니다. 구름 같은 자취가 정처 없이 다니더니 천안제주를 인연으로 하여 부인을 이렇게 만나 뵐 줄은 정말 뜻밖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거짓이죠? 그러니까 계책의 일환입니다. 계책입니다. 계책을 쓰면서 사실은 겉과 속이 다른 말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부인이 말하기를 사부께서 타던 바는 무슨 노래냐라고 이제 결국 요 말 때문에 요 대사를 통해서 이러한 그 궁금증 때문에 사실은 부르게 된 겁니다. 양생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빈도가 일찍이 남전산에 이인을 만나서, 이인은 이제 비범한 사람입니다. 재주가 많고 신통한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곡조를 전수받았지만 다 옛사람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의 귀에는 맞지 않으니까 들으실 것도 없어요. 뭐 이렇게 겸손하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부인이 시비로 하여금 양생의 검은 고를 가져오라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좋은 제목이다. 그러니까 제목이라는 건요, 나무입니다. 나무. 그러니까 검은고, 악기의 재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양생이 말하기를, 이것은 용문산 위 절벽에 있는 백년 묵은 오동나무입니다. 나무의 성질이 다 없어지고 단단하기가 금석 같으니 비록 천금이라도 바꾸지 못할 아주 귀중한 그러한 악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요, 양생이 이제 부인에게 검은고를 보이면서 어떻습니까? 천금이라도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인간 본인, 아니죠. 이거는 인간 본인의 욕망이 아니라 그 악기가 정말 아주 가치가 있고 고귀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양생이 검은고를 보이면서 애정의 상대를 직접 보고 싶어하는 욕망의 표현은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양생의 검은고가 좋은 제목으로 만들어졌다는 부인의 말을 긍정하면서
매우 귀중하고 가치가 있는 검은고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어렵진 않죠? 예, 여기서 요거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페이지 넘겨보시고요. 자, 이처럼 문답하되, 대답하고 묻고 대답한다. 소조가 나오지 않으니, 그죠? 결정적인 것은 양생이 뭡니까? 사실 소조를 만나려고 하는 거죠, 소조, 그죠? 네, 이 소조를 만나려고 하는 것이지, 채씨 그 여자를 만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양생이 다급해서, 그죠? 너무 다급해요. 몹시 급하고 촉박해요, 급박해요. 마음이 급해요, 양생이, 그죠? 부인께 여쭙되, 빈도가 비록 옛날 소리를 배웠지만 스스로 좋고 나쁨을 알지 못하오니 자천관에서 내가 들어봤는데 소조께서, 이 소조는 이제 채씨 딸입니다. 우리 정소조입니다. 정소조. 그러니까 매우 총명하여 곡조를 아는 것이 문희보다 나으시다. 이 문희라는 거는 뭐 몰라도 됩니다만 체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희가 문학과 음악, 서법에 능하다라는 아주 그 유명한 여자입니다. 여자. 문희보다 나으시다 하오니 원컨대 천안제주를 시험하여 소조의 가르침을 바라나이다. 자, 이 대사는 상당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의 행동을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말하기 방식이. 그래서 양생이 진정 원하는 바는 이제 정소조의 얼굴 한번 보는 겁니다. 직접 보고. 그래서 부인으로 하여금 정소조를 불러내도록 유도하는 말하기입니다. 그렇죠? 네. 부인이 시비를 시켜서 소조를 나오라 하니 드디어 이제 성사가 됐네요. 그렇죠? 계책이 지금 어때요? 성사 실천이 되면서 성사가 됐어요. 그 향기로운 바람이 나요. 그 폐옥, 그렇죠? 왕과 앙비의 법복이라든가 문무백관의 조복과 제복을 입을 때 좌우로 늘려 차던 장식물입니다. 환패입니다. 환패, 둥근 패예요. 그러니까 이 폐옥 소리가 이제 나면서 소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부인 곁에 옆쪽으로 앉은 겁니다. 이제 나란히 앉았어요. 그래서 부인은 이제 정서가 젊은 여관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에 이제 동의해서 나온 거죠, 당연히. 그래서 양생이 예를 차리고 뵙고 눈을 바로 하여 보니 눈이 너무 부셔요. 정신이 요란해요. 가히 정말 측량하지, 뭐 생각하고 헤아리지 못할 그런 지경이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그런 미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부 두련사의 말이 맞아 떨어졌네요, 그렇죠? 예. 완전히 반한 겁니다. 앉은 자리가 소조와 거리가 좀 먼 것을 꺼려 부인에게 이제 다시 말하는 겁니다, 양생이. 그러면서 빈도가 소조의 가르침을 들으려 하는데 탕이 넓어 자세히 듣지 못하실까 하나이다. 하면 어때요? 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래서 말했는데 웬걸요? 부인이 시녀를 명하여 자리를 가져오라 하니 시녀가 자리를 옮겨 부인 곁에 가까이 놓았어요. 완전히 찬스가 온 거죠. 완전히 가까이 그 여자를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지금 맞은 겁니다. 그렇죠? 완전히 기분이 업됐겠죠. 성진의 마음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양생의 마음이 하늘을 나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조의 앉은 곳과 멀지 않았어요. 옆자리였어요. 그렇죠? 근데 도리어 오히려 참 그 운명의 장난 같아요. 앞에서 바라볼 때만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감히 다시 청하지 못하더라. 이러고 이제 아쉽게 또 끝나네요. 예, 되게 그 허무하게 그냥 끝났는데요. 예, 관련 속담 생각해 봤습니다.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 먼 산 쳐다본다. 뭐 이런 말. 그 애써하던 일이 실패로 돌아갔으니까 남보다 뒤떨어져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이런 상황. 예, 여러분도 이런 경우 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안타깝고 허망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핵심 정리 가시겠습니다. 핵심 정리 가시면 고전소설, 한문소설이고요. 염정소설입니다. 염정. 남녀 애정소설. 전기소설이고요. 몽자류 소설입니다. 몽자류 소설. 자, 양반 소설입니다. 양반. 그리고 귀족적이고 유교적이고 도교적입니다. 그래서 몽자류와 이제 대립된 짝으로 이제 몽유록의 소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이제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몽자류는 현실과 꿈속으로 갈 때 꿈에서 완전히 다른 인물로 탄생하는 겁니다. 근데 몽유록은 실제 인물이 그대로 꿈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까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인생 무상, 또 인간적 욕망의 절제 이런 것이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조선 숙종 때 1689년에 남해 유배시에 김만중 선생께서 당시 53세의 어머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아주 굉장한 걸작을 남긴 겁니다, 여러분. 이 구운몽은 중국과 현재도 중국과 일본, 또 프랑스, 유럽까지 안 좋아하는 데가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사실.
배경 시간은 당나라 때고요. 공간은 중국 남악 형산의 연화봉과 중국 일대를 꿈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주된 이야기는 꿈이에요. 자, 설상 특징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구운몽은 이제 문학적 형상을 위해서 소설의 재미와 진실성을 확보했고요. 사실성보다는 진실성입니다. 속임수를 통한 긴장감의 유발, 또 애정의 상대를 직접 보고 싶어하는 인간 본연의 욕망. 그렇죠. 이게 인간 본연의 욕망입니다. 그렇죠. 예. 이외에 진솔한 표현들이 나왔고요. 당대 사회적 금기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전개되는 이 욕망의 성취 과정, 그렇죠? 예, 욕망의 성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 작품에서 아주 볼거리가 되겠죠. 독자들에게 문학적 쾌감을 주어서 널리 애독되고 후대 문학에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양생이 두련사의 도움을 받고 전호파를 이용해서 부인에게 초대받는 부분은 욕망의 성취의 과정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양생이 어떻습니까? 재상가의 처자인 정소조를 만나는 부분에서 당대의 사회적 윤리 금기를 넘어서는 행동이죠. 그래서 두련사가 재상과 처자를 어찌 서로 볼 수 있으리요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계책을 통해서 둘이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생이 정서적인 만남을 이룬 과정에서 다급해하고 정신이 요란해지고 안타까워하는 감정의 변화, 이 부분이 이제 감정의 변화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현실 꿈, 현실의 환몽구조입니다. 환몽구조. 꿈속의 내용이 오히려 현실의 세계를 다루게 되는 그러한 그 특징이 있습니다. 양소유의 생애를 일대기적 구성 양식으로 좀 전개를 했고요. 성진과 양소유의 이름 속에서 상반된 세계관이 담겨 있다. 이 성진이라는 것은 진리를 터득했다는 뜻이고, 양소유는 놀다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유자, 소, 조금 놀고 왔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조선시대 4대부의 입신양명에 대한 욕망이 투영됐다. 유교적인 측면이죠. 인몽과 강몽의 과정을 통해서 성진으로서의 정체성이 공고해지는 그런 부분이 나뒀고요. 유교, 불교, 도교, 유불선, 이 사상적 배경을 하되 불교의 공사장이 전체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아주 그 중요하고 어려운 작품 김만중의 구운몽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여러분께서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될 그러한 중요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